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다자 제재,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의 독자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도 갈수록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도발 위협을 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조만간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또다시 강행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월 15일 김정은이 미사일 탄도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 실험을 참관하면서 핵공격 능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몇 개 나라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자력자강으로 당당히 확보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시험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탄두덮개로 보이는 버섯머리 모양의 물체가 담긴 사진을 보도하고 이 물체에 강력한 화염을 쏘이는 모습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앞서 3월 9일에는 핵탄두를 경량화해서 탄도미사일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고 11일에는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언급한 핵탄두 폭발 및 탄도 로켓 시험은 각각 제5차 핵실험과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5월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 개최 이전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홍현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전후해서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다시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정은이 36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업적 쌓기를 위해 추가 도발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재진입 기술이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던 ICBM이 목표 지점을 타격하기 이전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발생하는 높은 열과 압력을 이겨내고 핵물질을 탑재한 탄두를 보호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ICBM 탄두를 100에서 200kg 정도로 줄이는 소형화 기술과 함께 ICBM의 실전 배치를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북한이 이 두 가지 기술을 확보했다면 이론적으로 핵무기 탑재 ICBM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아직 북한이 소형화와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재진입 기술은 고온에 견디는 복합 소재 기술과 재진입 차이의 증발 작용으로 표면이 깎이는 상마 기술과 대기권 돌파 뒤 탄두를 목표물에 유도하는 기술을 종합적으로 일컫는데 이는 모의 실험이 아닌 실제 시험 발사를 통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탄두 소형화 기술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무부 대변인도 3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아직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보지 못했다며 이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 당정협의회에서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반발해 서울 특정 지역에 모형을 만들어 시설을 파괴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남북 접경 지역 침투, 무인기 도발, 수도권과 후방 겨냥 테러, 미사일 발사, GPS 전파 교란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처럼 연일 핵공갈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핵무기만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모습은 식칼을 들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불치병 환자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치병 환자가 휘두르는 식칼은 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멀어지게 만드는 부작용만 가져올 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핵 위협 수위를 높여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일 뿐이죠. 얼마 남지 않은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수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위협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자멸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해가면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와 대립을 계속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며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하고는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라며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한 지 11년 만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 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하위 법령 마련과 시행, 북한 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앞서 3월 14일 개최된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자들과의 만찬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재국으로 하여금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재외공관장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북제재 법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4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연설에서 이란이 핵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고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6일 대북제재 법안에 근거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김정은의 외국 비자금 동결 등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차관 대행은 3월 15일과 16일 중국 베이징과 홍콩을 방문해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 측은 주빈 차관 대행의 이번 방문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문제를 조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애나 리치 알렌 동아태국 대변인은 김정은이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삼가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 지역에 최첨단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함정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미군 기관지인 성조기가 3월 1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해군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유도 미사일 구축함 대리함을 한반도 등 북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7함대의 모항인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기지에 최근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위협 수위를 높여도 한미 양국은 계획대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세적인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육군 신속 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이 한국군과 함께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시가지 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습니다. 미 육군 신속 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은 3월 15일 경기도 포천에서 한국군과 함께 실전적인 시가지 전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유사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장악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 육군의 기계화 부대로 유사시 항공기로 세계 어느 곳의 전투 현장에도 96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2000년대 들어 창설한 이 부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던 바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4대와 한국군의 장갑차 3대도 투입된 이번 훈련은 20여 개의 모의 건물로 도심 지역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훈련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한국군 장병들이 장갑차를 타고 시가지로 진입해 수색 작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됐고, 이어 미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들이 시가지로 들이닥쳐 도심 외곽을 봉쇄하고 표적이 있는 건물에 전광석화와 같이 진입했습니다. 표적은 건물에 숨겨진 대량 살상 무기였고, 건물을 장악한 미군은 신속하게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김승곤 차돌대 대장은 이번 훈련의 목표는 적의 핵심 시설을 보유하고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군의 전쟁 경험을 전수받고 그들이 보유한 첨단 장비를 체험하는 기회도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이 국내에서 실전적인 시가지 전투 훈련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군 측은 이번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현 정세를 고려할 때 북한의 핵심 시설을 공격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데 훈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 2사단 23화학대장인 애덤 힐브로 중령은 3월 14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유사시 한미가 북한에서 확보한 북한의 생화학무기 표본들이 김정은과 측근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한미 양국군이 진행 중인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포함해 어느 때보다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것도 중요한 시나리오로 포함돼 있을 정도입니다. 군 관계자는 미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의 실전적인 시가지 전투 훈련이 북한 대도시 공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지난해 11월경 북한 정권 실세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한때 공식 석상에서 사라져서 실각설이 나돌았던 것을 기억하시죠? 최룡해가 2달간 사라졌던 이유가 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발각됐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3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프레스포럼에서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최룡해의 첫째 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 국가안전보위부에 발각되자 최룡해가 자식 교양을 잘못했다고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함께 혁명화를 자청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실장은 고위급 인사일수록 한국 드라마를 보다 발각되면 처벌이 심각하다며, 최룡해는 스스로 혁명화 교육을 자처하며 충성심을 과시하면서 아들을 보호하는 처신 능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룡해는 지난해 11월 8일 공개된 이일설 인민군 원수 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신변 이상설이 나돌았다가 약 2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초 청년동맹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최룡해가 백두산 발전소 토사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지방의 한 협동농장으로 추방되어 혁명화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와 함께 노동당 서기실 39호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에 대해 김정은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서기실장을 맡은 게 확실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김여정은 최룡해 비서의 둘째 아들과 결혼한 것이 맞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 김여정이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사진이 북한 매체에 공개되면서 최룡해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발각되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고위층 인사들은 몰래 숨어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정권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 방송에서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가 최근 평양에서 북한 당국의 강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사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원비어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 등에 따르면 체제 전복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 버지니아 대학생 프레드릭 오토 원비어가 3월 16일 오전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3월 16일 피고 원비어는 미국 정부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추종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광 명목으로 입국해 엄중한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죄과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비어에게는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북한 측 검사는 우리 공화국과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해 감행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비어 변호인은 원비어가 사회주의의 복을 누려가는 태양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유기 노동 교화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원비어가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조선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어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면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2일 원비어를 미국 정부의 묵인 조정하에 반공화국 적대시 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 학생인 원비어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1월 2일 출국 과정에서 구금됐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계 캐나다 국적자인 이면수 목사가 작년 12월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인 김동철 씨도 북한 감옥에 수감돼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마약 밀매와 코뿔소뿔 밀수 등 갖은 불법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수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실상은 이들의 처지도 딱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공간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콩나물을 기르는 것은 약과이고 최근에는 간암에 걸린 주 이탈리아 대사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을 만큼 현지 의료 서비스에도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주재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다 탈북한 A씨는 3월 14일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였던 김춘국이 최근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안다며 그는 평소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간암 판정을 받았고 현재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의 월급은 $700이고 참사가 $600, 1등 서기관 $500 수준이라며 이 돈으로는 유럽에서 건강검진은커녕 치료를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북한 당국에 돈을 보내달라는 전보를 치면 대사관 문 닫고 철수하라는 답신이 온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유럽은 의료보험이 비싸 무보험으로 버티는 북한 외교관이 많다며 중병에 걸려도 병원 치료는 엄두를 못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인 홍순경 전 태국 주재 북한 참사관은 동남아 국가대사들의 월급은 $400도 안 되고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렵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 입장에서는 대사관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한 탈북자는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콩나물을 길러 팔고 독일의 북한 대사관은 공간 일부를 임대해주고 경비를 마련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외교관들은 선진국보다 돈 벌기가 쉬운 후진국 근무를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탈북자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외교관들은 돈이 부족하다 보니 대외 활동도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북한 정권의 무조건적인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결국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지적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즈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년 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북한의 개선을 권고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가 동전의 양면처럼 안으로는 자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인하면서 밖으로는 도발 위협 등 호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생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외국에 보내 노예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하고 많은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런 행태를 볼 때 북한 수뇌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결코 없다며 이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북한 수뇌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3명의 전문가 그룹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이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북한의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하거나 제3국에서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3월 15일 속개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케이트 길모어 유엔 인권 최고 부대표는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 대표를 대신해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최근 한국 서점가에 특별한 책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이혜리라는 재미교포 작가의 아들이 있는 풍경이라는 이 책은 이미 14년 전 미국에서는 In the Absence of Su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돼 베스트셀러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미국에 사는 한 80대 한국 할머니가 6.25 전쟁 때 생이별해서 47년간 생사도 몰랐던 북한의 큰아들을 만나러 북한에 가고 무려 9달 만에 북한의 가족들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할머니와 동행한 이혜리 씨가 쓴 이 책은 2002년 발간되자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미국인들에게 알리는 전령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책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어로 출간됐는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이혜리 씨가 북한을 방문했던 20년 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폭정은 이제 거의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혜리 씨처럼 용감한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됐고 이를 바꾸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들도 시작됐습니다. 이혜리 씨는 자신의 영문소설 제목처럼 태양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의 참상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이혜리 씨의 이런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